싸움은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벌였어. 근데 처맞는 건 왜 한국이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지금 제일 위험하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어. 전 세계 석유의 20%가 빠져나가는 바닷길인데 이란이 이걸 받아버린 거야. 숫자로 보면요. 유가 40% 폭등에 한국 휘발유 리터당 2,300원까지 갈 수 있어. 근데 이게 단순히 전쟁 때문만이 아니야. 100년 전에 영국이 설계한 구조가 지금 내 기름값을 쥐고 있거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탈출구가 있는지 알려줄게. 2026년 2월 28일,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에 때렸어. 작전명이 장대한 분노야. 이스라엘 혼자 전투기 200대를 띄워서 군사 목표물 500개를 박살냈고 미군도 동시에 공습을 퍼부었어. 3월 1일, 이란 국영방송이 발표했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최고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 보복이 바로 시작됐어. 이란이 때린 게 이스라엘만이 아니야.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까지 전부 동시에 공격했어. 페르시아만 전체가 전쟁터로 바뀌어버렸어.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란이 때린 곳 중에 카타르 라스라판이라는 데가 있어. 전 세계 LNG를 만들어내는 최대급 시설이야. 이란 미사일이 여길 정통으로 때렸어. 카타르 에너지가 바로 불가항력 선언을 해버렸어.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 계약대로 가스 못 보내준다는 거야. 한국, 중국, 이탈리아랑 맺은 장기 계약 전부 다. 글로벌 LNG 생산 능력의 17%가 한 방에 날아갔어. 그리고 진짜 결정타가 나왔어.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거야.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 페르시아만에서 바깥바다로 빠져나가는 유일한 바닷길이야. 가장 좁은 구간이 39km밖에 안 돼. 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수로는 고작 10km 정도고 그마저도 이란 쪽 영해에 몰려 있어. 여기로 하루에 2천만 배럴의 석유가 빠져나가거든. 전 세계 해상 석유 운송량의 20%야. 그리고 이 석유의 84%가 아시아로 향해. 우리가 쓰는 기름이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오는 거야. 이 길이 막혀버렸어. 봉쇄 선언 이후 통행량이 90% 이상 줄었어. 페르시아만 안쪽에는 유조선 150척에서 200척이 발이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석유가 거기 있는데 꺼낼 방법이 없는 거야. 유가는 바로 폭발했어.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뚫고 최고 119달러까지 찍었어. 미국 원유 선물도 일주일 만에 40% 폭등했어. 글로벌 석유 공급의 18%가 한순간에 증발한 거야. 근데 이 바닷길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왜 우회로가 없는 건지 알아야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시작돼. 이걸 이해하려면 100년 전으로 가야 해. 1901년, 영국 사업가 윌리엄 녹스 다시라는 사람이 이란에 나타나. 당시 이란은 카자르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 있었거든. 녹스 다시가 현금 2만 파운드에 주식 2만 파운드, 합쳐서 4만 파운드를 내밀어. 그리고 받아낸 게 이란 전역의 석유 채굴권 60년치야. 숫자로 보면요, 4만 파운드면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얼마 안 돼. 근데 그 돈으로 한 나라의 지하자원을 60년간 통째로 가져간 거야. 이란한테 돌아가는 로열티가 고작 순이익의 16%였어. 네가 회사에서 매출 1억을 만들었는데 실수령이 1,600만 원인 거야. 나머지 8,400만 원은 전부 영국이 가져간 거지. 그로부터 7년 뒤인 1908년 5월, 이란 남서부 마스제드 솔레이만이라는 곳에서 시추 장비가 땅을 뚫고 있었어. 사실 녹스다시 쪽도 거의 포기 직전이었거든.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석유가 안 나오니까. 근데 바로 그날 시추공에서 검은 기름이 솟구쳐 올라와 중동 최초의 상업적 유전이 터진 거야. 이란 땅 밑에 상상도 못할 규모의 석유가 잠들어 있었던 거지. 영국은 바로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를 세워.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야. 이란 땅에서 나오는 석유로 영국 해군이 움직이고 영국 경제가 돌아갔어. 이란은 자기 땅 석유 팔아서 16%만 받으면서. 자, 여기서 핵심인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 1950년 전으로 베네수엘라가 미국 석유회사한테 이익의 50%를 받아냈고 사우디도 아람코랑 50대 50 합의를 끌어내. 산유국이 절반은 가져가는 게 세계 기준이 된 거야. 근데 이란만 16%에 묶여 있었어. 1951년 모사데크라는 총리가 등장해. 우리도 50대 50으로 하자.
합리적인 요구지. 근데 영국이 거절해. 장부 공개도 거부해. 모사데크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 영국 석유시설 전면 국유화를 선언한 거야. 우리 땅에서 나는 석유는 우리 거다. 근데 영국이 이걸 가만 놔뒀겠어? 1953년 8월 19일 미국 CIA와 영국 MI6가 손을 잡아 작전명까지 있었어. CIA는 TPA-JAX, MI6는 오퍼레이션 부트. 이 두 정보기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 모사데크를 끌어내려 석유를 지키려고 남의 나라 민주정권을 갈아치운 거야. 이걸 꼭 기억해. 이게 핵심이 되거든. 자기 나라 석유를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한 지도자가 외국 정보기관한테 쫓겨났어. 이 분노가 어디로 갔겠어? 26년 뒤인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터져.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고 지금의 이란 체제가 만들어진 거야. 이 혁명의 씨앗은 1953년 쿠데타에서 뿌려진 거야. 그 사이에 산유국들도 반격을 시작해. 1960년 5나라가 모여서 오펙을 만들어 1973년 4차 중동전쟁이 터지자 석유를 무기로 써. 유가가 4배 폭등해. 제1차 오일 쇼크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란은 이 역사를 절대 안 잊어. 4만 파운드의 나라를 팔아넘긴 굴욕, 50대 50도 거절당한 분노, 민주정부가 쿠데타로 무너진 치욕, 이게 전부 이란 국민의 DNA에 새겨져 있어. 2026년에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한 건 단순히 미국 공습에 대한 보복이 아니야. 100년간 쌓인 분노가 터진 거야.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48%를 갖고 있어. 영국이 100년 전에 만든 이 구조, 중동 석유에 세계가 목을 매는 이 구조가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바뀐 거야. 자, 그래서 이란의 복수가 시작됐어. 근데 방법이 완전 예상 밖이야. 항공모함이 지키고 있는데 유조선이 못 가. 기뢰야? 아니. 미사일이야? 아니야. 드론 몇 대야? 자, 여기서 소름 끼치는 부분이 나온다. 이란이 38년 동안 준비한 복수의 방법이 뭔지. 1988년으로 잠깐 돌아가자. 이란-이라크 전쟁 말기에 양쪽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마구잡이로 공격했어. 이라크가 283건, 이란이 168건. 민간 선원만 4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어. 미국이 참다 못해 나서서 쿠웨이트 유조선에 성조기를 달고 미 해군이 직접 호위했어. 근데 미 해군 호위함이 이란 기뢰에 부딪혔고 미국이 보복으로 프레잉 멘티스 작전을 때렸어. 이란 석유 플랫폼 2개를 날리고 군함 3척을 격침시켰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해군 최대 수상 전투야. 이란 해군은 박살이 났지. 이란은 여기서 뼈저리게 배운 거야. 수십억 달러짜리 구축함, 항공모함한테 덤비면 무조건 진다. 그래서 38년을 기다리면서 완전히 다른 전략을 짰어. 숫자로 보면요. 수십억 달러짜리 군함을 무력화하는데 이란이 쓴 건 수만 달러짜리 드론 몇 대야. 그 드론이 유조선 근처를 날아다니고 위협하니까 바뀐 게 뭐냐? 군함이 아니라 보험판이 뒤집힌 거야. 자, 여기서 핵심이다. 유조선이 바다에 나가려면 보험이 필수야. 보험 없으면 항구에서 출발 자체가 안 돼. 법적으로 못 움직여. 3월 5일부터 주요 선박보험사들이 페르시아만 전쟁지역 보험을 전부 취소하거나 제한해버렸어. 보험료가 선박가치의 0.25%에서 최대 3%까지 뛰었어. 12배 급등이야. 배를 띄울수록 손해인 상황이 된 거지. 이건 마치 도둑이 경비실을 안 건드리고 화재보험 회사를 해킹한 거야. 건물은 멀쩡한데 보험이 없으니까 아무도 입주를 못하는 거지. 1988년엔 미국이 군함 붙여서 호위하니까 보험도 유지되고 유조선이 다녔어. 근데 2026년은 달라. 항공모함이 바로 옆에 붙어서 호위해줘도 보험사가 보험을 안 받아주면 유조선은 법적으로 출항을 못해. 트럼프가 해군 호위에 정부 보험까지 약속했지만 시장 반응은 차가웠어. 기술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어. 물리적으로 막힌 게 아니야. 근데 군사적으로 열려 있는데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봉쇄된 거야. 드론 몇 대가 수십억 달러짜리 항공모함 전단보다 효과적이었어. 군사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전쟁의 규칙이 시작된 거지. 자, 이제 진짜 문제야. 이 봉쇄가 한국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솔직히 말할게. 최악이야. 한국이 쓰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와.
10통 중 7통이 그 바닷길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길이 지금 막혀 있어. 석유만이 아니야. 카타르에서 들어오던 LNG도 끊겼어. 한국 전체 LNG 수입량의 15%가 거기서 오거든. 카타르 에너지가 불가항력을 선언해버렸어. 그 물량이 통째로 날아간 거야. 우회로는 없느냐? 사우디랑 UAE에 파이프라인이 있어. 근데 다 합쳐도 하루 2천만 배럴 통과하던 물량의 25%에서 35%만 대체할 수 있어. 나머지 65%는 그냥 증발이야. 숫자로 보면요. 지금 주유소에서 리터당 1,680원이야. 이 사태가 길어지면 2,100원에서 2,300원까지 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면 한 달에 기름값만 10몇만 원이 더 나가는 거야. 근데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야. 한국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1.8%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 네가 마트에서 사는 모든 것이 비싸진다는 거야. 비축유가 있지 않냐고. 한국이 쌓아둔 석유가 211치 있어. 근데 일본은 254일치야. 거기다 일본은 사태 터지자마자 바로 비축유 방출하고 휘발유 보조금까지 재개했어. 한국은 아직 계획 단계야. 속도부터가 다른 거야. 이게 한국만의 문제냐고. 이라크는 하루 430만 배럴 뽑아내던 유전이 80만 배럴로 쪼그라들었어. 80%가 날아간 거야. 방글라데시는 가스가 모자라서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고 나라 전체를 주 4일 출근으로 바꿨어. 기름이 없으면 일상이 멈추는 거야. 그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나가는 원유의 84%가 아시아로 와. 유럽이나 미국은 자체 생산량도 있고 다른 루트도 있어서 비교적 덜 맞아. 정면으로 맞는 건 한국 같은 아시아 수입국이야. 70%를 한 곳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그 한 곳이 막히면 답이 없는 거야.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게. 100년 전 영국 사업가 하나가 4만 파운드의 이란 석유 60년 채굴권을 사갔어. 이란 몫은 고작 16%. 국유화하겠다고 나선 총리는 쿠데타로 쫓겨났어. 그 불평등 계약이 분노를 만들었고 그 분노가 혁명을 만들었어. 2026년 100년간 쌓인 분노가 호르무즈 봉쇄로 터졌어. 드론 몇 대가 글로벌 보험 시스템을 무너뜨려서 군함이 있어도 유조선은 못 움직이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피해의 끝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이 서 있어. 리터당 2,300원, 제조업 생산비 11.8% 상승, LNG 공급 15% 증발. 싸움은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벌였어. 근데 처맞는 건 한국이야. 이게 우연이 아니야. 우리가 싸움에 낀 것도 아니야. 100년간 반복된 구조가 만든 필연적인 결과야. 4만 파운드짜리 계약이 불평등을 만들고 혁명을 만들고 전쟁을 만들고 봉쇄를 만들고 결국 네 기름값을 만든 거야. 이 고리가 100년째 끊어지지 않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 왜 기름값이 오르는지 그 구조를 알면 다음에 뭐가 터질지도 보이기 시작하거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할게. 호르무즈 봉쇄 이후 한국 경제 어떻게 되는지 후속 영상도 준비 중이니까 구독 눌러두면 바로 알려줄게.